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장은 굉장히 의미 있었죠. 의미 있고 괜찮게 봤는데, 역시나 좀 이렇게 걸리는 것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상승 종목이 많이 나왔고 시장 자체는 되게 맑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제가 오늘 또 체크했던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가 접종률입니다. 2차 접종률이 70%가 넘었다. 그래서 1차 접종률이 80%가 되고 2차 접종이 70% 되면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도 좀 적어질 것이고, 시장이 좀 견인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드렸죠. 그래서 10월 말이면 접종이 이제 되고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시 또 경제 성장률에 동원이 되면,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기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항상 얘기 드렸죠. 하지만 그 전에 쏟아날 수 있는 마지막 불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내년 뭐 상반기까지 뭐 중반기까지는 마지막 시세다 라고 보고 있긴 해요. 사실은 뭐 실적에 따라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큰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200, 3300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줄 때 최대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되게 의미가 있었고, 사실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얘기 드렸죠. 정말 중요한 자리는 여기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기가 돌파돼야지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 분명히 예전부터 드렸습니다. 여기 하락부터 얘기 드렸죠. 그래서 3070포인트 정도가 의미 있게 뚫어져야 되고, 3070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받는다면 시장은 좀 안전할 수 있다. 당분간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지지가 되는 그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나 뭐 글로벌 증시나 이런 흐름을 보면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뭐 하루 이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게 시장에 굉장한 악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얘기했지만 천연가스와 그 석유 그쪽 관련된 거 빼고들은 괜찮아요.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괜찮기 때문에, 제가 그 석유 화학주 이런 거 보라고 얘기 드렸던 건 석유 가격과 천연가스다.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올해 말까지도 계속 상승이 유지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번에 가스 급등했던 것도 푸틴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조금 잠재우는 것 같았지만, 어찌됐건 재고가 없는 건 마찬가지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그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 또 되게 중요하겠죠. 내일 또 돌파돼주고 하느냐, 아니면 또 장이 뭐 상승 출발해서 밀리느냐, 하락해서 반전해 줄 것이냐, 마찬가지로 봐야 아는 겁니다. 뚜껑 열어봐야 돼요. 좋은데 무게를 더 두를 뿐입니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한번 보시면, 코스닥도 얘기 드렸죠. 코스닥도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받고 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여기도 돌파돼야 됩니다. 오늘 돌파됐던 1000포인트죠. 1011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가 또 올라와서 또 한층 더 이렇게 요거 빼고 한층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한층 더 올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같이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200까지 보시면 코스피 200도 꽤나 그래도 부지런히 해주고 있다. 그래서 400포인트가 꼭 넘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코스피 200은 400포인트 넘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좋았습니다. 좋았고, 일단 좀 그 달러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코로나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달러가 내려갈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좀 적어진다라고 해서 달러 하락을 봤던 것이고, 좀 이게 틀린 건 뭐냐면, 좀 예측하고 빗나가는 건 있어요. 분명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아요. 외국인의 수급으로 시장이 견인돼야 좀 더 마음 편하게 마지막 불꽃이다, 뭐 3200, 3400 간다라고 좀 시장을 보고 좀 가져가는 공략을 해볼 텐데,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가 좀 깨지고 나서야 정말 여기가 좀 여기까지가 이탈이 돼야 정말 들어올라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관, 금융투자나 기관들의 단기 수급으로 시장이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단타적인 금융투자가 조금만 악재가 생기고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또 매도가 쏟아지니까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시장은 분명 또 주저앉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되고 외국인 수급도 되고 환율도 지속 하락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버스 한번 또 갖고 와봤는데, 인버스 갖고 와봤는데, 인버스도 여기죠.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지지받아 버리면 또 힘있게 갈 수 있다 얘기 드렸는데, 좀 이렇게 이탈됐어요. 확 이탈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이탈됐고, 그래서 인버스는 좀 나중에 봐야겠죠. 다시 좀 넣어놔야겠죠. 당분간은, 당장은, 하루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면 좀 이렇게 지속적 하락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시장과 반대로 봐야 되니까 인버스가 좀 이렇게 추세 이탈이 되면서 시장이 됐고, 중요한 또 변곡점에 다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 종목을 좀 보면서 이제 빠르게 얘기해 볼 텐데, 지금 분명히 지금은 그 테마성 장세지만 개별 종목 장세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죠. 그래서 피해 첨단 소재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지인분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락에 걱정하셔가지고 물어보셔서 쳐다봤는데, 이걸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평단가를 제가 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 이거 살 맥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보이다 보면, 뭐 저가에 산 것들은 괜찮은데 최근에 샀다 그러면 살 자리가 딱히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보이면 굳이 좀 본다 그러면 요쯤 정도 였을까요? 여기 정도에서 이탈되면 바로 추세 이탈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랬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자, 일단 241선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241선이 이제 기본적으로 딱 적정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싶어요. 데이터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빠진 이유는 그 영업이익이 예상치 하회했죠.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 하회됐다. 그러면 더 밑단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재차 금액에 따라서 정리해야 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절대 어설픈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열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4만원 정도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된다. 크게 좀 열어 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당장도 여기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고, 반등 나오면 정리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평단가에 따라서, 아니면 비중 축소도 나쁘지 않고,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 꽂힌 거는 되게 강하게 떨어질 확률이 많죠. 그래서 반등 줄 때 빠르게 털어내야 되고, 바닥이 진정될 때까지는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인 건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요렇게 맥점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 위에서 사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목을 사실 때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바닥권에서 맴도는 종목이 굉장히 많고, 같이 이제 보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바닥에 이렇게 241선을 하회한 것들이나 241선에 근접한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은 항상 하방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또 얘기 드리죠. 또 얘기 드리는 게, 이렇게 장기적 상승했던 종목은 모두 다 수익권이에요. 모두 다 수익권들은 언제건 장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어렵고, 하더라도 빠르게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유 드리는 거래 방법이 또 한편으로는 도움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희건설이고요. 서희건설, 건설주를 잘 안 봐요. 건설주들이 잘 안 가고 힘들고 되게 장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정말 그 경기 회복의 우려가 같이 가면서 건설 섹터 자체가 영업이익이 좀 주춤하고 소외 섹터가 된 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로 이제 가는 놈들은 있지만, 대부분은 큰 조정을 받았다. 근데 이 서희건설은 다른 종목에 비해 이렇게 크게 조정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기가 되게 조정받은 이쁜 금액대였고, 지금 다시 또 이제 추세를 변곡하려는 그 시그널이 포착돼서 가지고 온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섹터별 전체 하락을 했고,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장세라고 얘기 드렸죠. 실적 장세.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것들은 갈 수 있다 해서 실적 장세를 얘기 드렸는데, 그 서희건설은 뭐 소형주예요. 소형주고 항상 실적은 좋습니다. 항상 건설주 자체는 되게 그 펀더멘탈에 비해 적정 주가를 못 받고 있죠. 그래서 항상 영업이익은 좋고 좋아요. 근데 최근에도 보시면 계속 공급계약 체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활발하게. 그러니까 오늘도 그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면서 이렇게 상승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료와 기반이 되면서 상승으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해 보시면 괜찮고, 그 다음에 요 신호만이 아니라 건설 섹터 자체가 조정을 받고 되게 재미없는 구간이었지만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그 경기 민감주도 괜찮아요. 경기 민감주의 그 회복도 괜찮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예전부터 그 건설주 괜찮다고 저도 보유하고 있다 얘기 드렸지만, 건설주 자체가 좀 다시 그 델타 변이 때 미뤄졌긴 하지만 앞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상향 해줄 수 있어요. 빠르지 않지만 우상향 해줄 수 있는 섹터입니다. 왜냐면 또 대선에 항상 엮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책주에 항상 엮이고, 그 다음에 업황도 개선된다는 전자하에 건설 섹터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GS건설 이런 대장주도 좋지만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이렇게 소형주를 좀 금액을 이쁘게 조정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소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두산 피어셀입니다. 두산 피어셀 제가 되게 좀 오랫동안 지켜봤던 종목이죠. 같이 지켜보고 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 드렸던 부분이 지워지긴 했는데 최근에 되게 중요하게 봤죠. 최근에 중요하게 봤던 것이 여기 하락 추세와 그 다음에 여기 상승 추세가 수렴을 한다 라고 봤죠.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수렴한다. 그래서 끊어갈 수 있지만 위든 아래든 방향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거죠. 오늘 이 긴 추세 때에 방향을 틀어주는 큰 그 거래량이 동반된 그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봐도 자 여기가 또 추세적으로 이탈 안 하면 괜찮습니다. 여기가 또 지지가 되는가,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도 중요하긴 한데 아직은 조금 그런 게 여기 전고점에 멈춰 있죠. 그래서 꼬리도 있긴 하죠. 전고점에서 멈춰 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상승이고, 더 그냥 여기까지 여기 55,000원 구간까지 더 뚫렸으면 좋긴 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추이를.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허구가 되는가, 아니면 지속 조정과 매물 소화를 하고 이렇게 정말 상승의 시작인가, 이제 두산 피어스의 시작인가 라고 볼 수 있는 국면이니까 지금부터는 또 다시 두산 피어스를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이 추세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메이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말씀드렸고, 오늘 쌍그리 매수가 나오면서 갔다. 그래서 상방의 에너지가 많아진 거죠. 다른 의견으로 그 PI 첨단소재랑 다르게 두산 피어셀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졌고 자리는 깔렸다. 그래서 평단가가 이쁜 사람들만 이 추세를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맥점을 많이 소개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혹여나 다시 이탈하고 내려와 버리면 다시 허구가 돼 버리니까 여기 금액대가 안 깨진 거 되게 중요하겠어요. 추세 때 한번 그어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피어셀 좀 아무튼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좀 홀딩 하시면서 좀 가져가 보자고요. 시장도 나쁘지 않다면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명신산업이고요. 어제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관련주죠. 명신산업 관련주다 보니까 급등이 됐죠. 그래서 명신산업은 이때부터니까 좀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한 7월 달부터 꾸준히 계속 봐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수익을 단기간에 이렇게 이쁘게 안겨드렸는데 추세 이탈되고 여기 두 개를 그어놨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는 걸 보고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보았던 금액대.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찍고
찍고 이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서 어중간한 매수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또 지지돼야 된다. 근데 지지가 또 됐죠. 되고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저항대로 작용되면서 그대로 반납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리긴 실렸지만 여기 그 매물대에서 물량이 쏟아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매수하고 할 수 있는 구간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캔들만으로는 좋은 캔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신 분이라면 28,800원 여기 정도가 충분히 또 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주실 때 꼭 그 저항대를 체크해 놓으시고 저항대에서 조금씩 10%든 20%든 가지고 있는 걸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항상 드려요. 항상 수익은 걷어갈 수 있을 때 조금씩 걷어가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욕심을 부려서 나는 이렇게 쭉 가져가겠어 해서 가져가기에는 시장 자체가 정말 그 작년에 정말 대세 상승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또 마찬가지로 결코 이 수익이 적지가 않아요. 20%가 넘는 수익이었는데 다 온전히 가져가지 못해도 10%, 5% 수익도 좀 이렇게 걷어가면서 하셔야 이런 음봉을 맞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효성 TNC고요. 이 친구도 정말 그 대장주였죠. 시장의 대장처럼 효성그룹주가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나왔어요. 올해 상반기에 정말 올해 상반기에 대장은 효성그룹이었다라고 볼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사실 지금은 이제 거기 고점에 대한 가격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가격 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기 이제 바닥을 다졌고 대세 상승을 간다라고 본다기보다 이렇게 저점대 좀 이렇게 충분히 가격 조정이 됐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금액대 뭐 60만원 50만원 후반대 여기 후반대에서 지지라인 또 체크해 보시면 바닥 매매로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 바닥 매매죠. 그래서 여기가 이탈돼 버리면 또 아시죠? 이탈되면 바로 또 잘라줘야 돼요. 왜냐면 하락 추세 중이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62만원대 여기서 일단 멈춰 있는 건데 여기 이평선 여기 241선 항구하고 볼린저밴드 하단 50만원 후반대까지 열어놓으시면서 여기서 만들어 보시면 충분히 또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항대 장기 하락 추세도 있긴 하지만 좀 체크해 보시면 저가의 메리트로 가져가 보시되 추가 이탈 여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그러니까 대형주 치고 가격 대비 충분한 이렇게 그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거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네가 영업이익도 되게 좋고 되게 성장을 좋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조정이라고 하면 사실 50만원 중반까지 빠져야 된다고도 보는데 그 종목 자체가 되게 탄탄한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만큼도 재무성으로 봤을 때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도 충분히 조정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등 정도만 보자 입니다. 반등 정도만 보자 해서 대세 상승 가져간다 바닥이다가 아니라 한 반등 정도 한 60만원 후반 70만원 초반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면서 금액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횡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하나 주의하실 게 횡보가 되게 길어지면 다시 하방의 에너지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스피 대형주들은 어떤 패턴이 있냐면 U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 준다거나 아니면 V자 반등으로 빠르게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길게 횡보한다는 건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도 좀 기억해 보시면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NS이고요. 얘도 또 만만치 않게 시장 올라와 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금액대 또 어떻게 되나 보자 얘기 드렸는데 여기 또 오늘 지지 성공했죠. 하루지만 성공했고 다시 또 여기가 닿아있죠. 36,800원.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금액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비중 축소해야 될 수 있어요. 거래량이 동반돼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좋은 건 개인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개인이 매수를 했으면 다시 공매치고 빠질 수 있다고 충분히 얘기 드려요. 이 SNS액이
공매도 그 코스닥 공매도 순위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항상 수익 줄 때 가져가라는 얘기고 가져가자는 얘기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적용되긴 했지만 이때도 강한 그 매수 의견을 못 드렸죠. 충분히 하방을 열어놓고 보자 얘기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조용조용 찌끔찌끔 올라와주고 있어요. 외국인 이렇게 사면서 올라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좋아요. 좋아서 차라리 여기가 뚫어주면 또 되게 주의되겠지만 좋겠지만 박스권 횡보를 한다고 봤을 때도 여기 상승 추세였던 여기 구간대에서 또 강력한 저항이 돼버리니까 혹여나 상승 나오더라도 비중 줄이는 거 꼭 추천드리고, 여기가 37,000원이 만약에 지지가 되고 바닥으로 작용된다면 정말 좀 마음 편한 보유가 되겠다. 근데 아직은 저가에서 한 것들도 마음 편한 보유는 안 돼요. 충분히 이렇게 장대 연봉 두 방을 맞아서 느꼈던 적이 있죠. 공매도 엄청 들어오면서 맞은 적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차 잔고도 조금 상한되는 것 같고 공매도 양도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개인 매수가 개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사줘야 공매도를 쳐도 쉴 텐데 개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으니까 또 이렇게 거래량 없이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한 건 좋은데 충분히 또 시장은 맹신할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썬데이 토즈, 어제 또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또 상승 나와주고 있죠. 게임 섹터가 굉장히 강했고 이 친구도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이틀 조정, 오늘 3일째,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저가 대비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가에 산 것들은 보유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이렇게 오늘 같은 종가 이런 어중간한 금액에 사버리면 여기가 손절 라인이라고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또 만만치가 않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22,500원 정도 다일 때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저가가 22,800원 300원 정도 차이 나고 750원 이렇게 저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손절 라인도 이렇게 더 짧게 보셔도 좋아요. 지금은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을 해야 이렇게 보유하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K케미칼이고요. 최근에 무진전에 잠깐 이렇게 공유 드려가지고 이렇게 한 요정도 수익을 같이 지켜봤죠. 요정도까지 지켜봤죠. 많지 않지만. 그리고 무중하실 분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SK케미칼을 조금 진득하게 보유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도 적용되니까 이 추세 보면서 담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 추세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추세 금액대, 그 다음에 저가대, 이렇게 이 정도 금액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금액대에서 담아 보시면 또 저가로 SK케미칼 또 이렇게 박스권이긴 하지만 이렇게 박스권 우상향 아주 천천히 오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에 매수는 유효합니다. 이 추세만 안 깨지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추세라고 보기엔 되게 좀 약하지만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름 저가라는 거죠. 나름 바닥권에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드린 거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가대낙폭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바이오주를 하나씩은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걸 지금 하나 그어 놓은 거예요. 그어 놓은 건데 여기 금액에선 좀 반등해 주지 않을까? 시가가 21만 2천원, 21만 2천원 정도, 그 정도 금액에선 하지 않나. 근데 하지만 반대로 이 친구도 단기 하락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기 드렸죠. 여기에 바닥으로 작용돼서 횡보해주면 오히려 횡보해서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면 또 담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 드렸다시피 요런 것들은 바이오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바이오는 이렇게 좀 급등도 가능하고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여기 금액대가 이탈돼 버리면 충분히 또 안 좋은 그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최대한 21만원 정도, 21만원 초반에 최대한 사가지고 만들어 놓고 좀 추이를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금액이 이렇게 떠 있을 때 사버리면 나중에 여기가 하단이 깨질 때도 손절 라인이 많아서 또 물려버리고 또 원치 않게 가져가 버려야 되는 종목이 돼버리니까 항상
최대한 지지대와 저항대 체크하시면서 가장 싸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사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담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기 최근 저점은 21만원 정도죠. 그래서 21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금액대 이탈 안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 하락 추세선을 어떻게 되어 나가는가. 근데 또 이제 좀 괜찮다고 보는 건 외국인의 보유 물량입니다. 외국인이 이 하락 속에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또 되게 괜찮게 보이고, 오늘 또 바이오에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또 되게 유의미한 상승이 되게 의미 있는 상승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수급의 섹터가 또 순환이 되고 돌아간다면 충분히 이 친구도 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은 이렇게 급락할 수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반대로 근데 이렇게 장기 하락한 것들은 오히려 한번 상승 가면 상승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충분히 이렇게 V자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대량 거래와 함께 장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금액이 충분한 조정을 받고 싸진 것들을 관심 가지셔야 리스크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 하늘에 떠 있는 거, 막 이평선들 막 되게 떠 있고 고점에 있는 것들은 좀 매매를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HLB고요. HLB도 이거 처음에 제가 요때 좀 하고 상승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해서 금액대 48,800원 정도, 18번 정도 얘기 드렸는데, 위아래 흔들다가 결국 이탈해 버렸어요. 이탈하고 안 좋아져서 대응을 하시고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는 42만원, 42,000원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중간한 매수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갖고 있다가 1% 2% 물렸다고 사지 마시라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지대와 저항대 찾아가지고 매수해야 된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요때 만약에 제가 추천해서 사셨는데 대응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은 분명 여기 42만원까지는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계시면서 충분히 다시 바닥을 봐야 된다. 그래서 48,500원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놓으세요. 42,000원. 그래서 이평선들과 그 다음에 여기 시가, 이날 시가죠. 이날 시가가 받쳐주는 금액대. 그래서 41,600 이렇게 정도 되는데, 42,000원 여기 42,000원 정도, 2,500원 정도 여기 금액대 꼭 체크해서 42,000원까지 열어놓으시자. 그러니까 주봉도 봐도 주봉에서 봐도 42,000원 보면 좀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도 시가 보시면 42,500원 딱 보이죠. 42,000원, 42,500원 정도에서 정말 멈춰지 않을까 싶고, 자꾸 HLB 미래를 못 버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수급입니다. 수급. 개인의 매수량이 떨어지는데도 눌리고 있는데, 요거죠. 외국인의 물량이 요거 그냥 날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물량 가지고 있는 거 좀 수익을 내고 개인들에게 고점에 떠넘겨야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분명히 시세 아직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가에 항상 노력하시면서 보시면 또 괜찮기 때문에, 금액대 어중간한 금액의 매수는 절대 금지다. 그래서 48,500원 회복해 주는가 아니면 42,000원까지 빠지는가, 여기 안에선 다른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HLB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방송 만들어 봤는데 좀 종목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내일 장도 또 불꽃이 솟아줘서 우리가 좀 마음 편히 가지고 있는 것들 더 수익 극대화되는 시장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바람을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좀 마음 편히 좀 오늘은 주무실 수 있겠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